안녕하세요. 전영준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3월 9일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 6일 말도 안 되는 경천 둥지할 반헌법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참관인도 없이 확진 격리자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으로 운반되는 등 투표소 곳곳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에는 따로 투표함이 없고 참관인이 박스나 쇼핑백 등을 이용해 기표용지를 대리 전달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초박빙 판세 속에서 역대 최고 사전투표를 기록한 가운데 만일 아주 근소한 차이로 1~2%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면 확진 격리자들의 사전투표분을 놓고 부정선거 논란 내지는 불복 시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늘 갖고 계시는 보수층 유권자들에 대한 분열책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데도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출근도 안 했습니다. 무책임한 일이죠. 만약에 보수 정권 하에서 일어났다면 진보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50만 명, 100만 명 모여서 아마 선거 부정을 외치는 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마지막 판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공표금지 직전 발표한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 2월 마지막 셋째 주간에 발표한 여론조사 기관들의 수가 39군데였습니다. 유무선 전화 면접으로 발표된 곳이 19군데, ARS 20곳, 토탈 39곳입니다. 이거 일자별로 한번 살펴보면 2월 27일 날 전화 면접 방식에 의한 곳이 4곳, 28일에는 전화 면접 방식에 의한 곳이 1곳, ARS 3곳입니다. 3월 1일에는 전화 면접 방식 1곳, ARS 4곳입니다. 3월 2일에는 전화 면접 방식 1곳, ARS 4곳입니다. 2일에는 전화 면접 방식 1곳, ARS 5곳입니다. 3일에는 무려 17군데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2일까지 조사된 결과가 1, 2 사이에 조사된 결과가 무려 17군데서 발표된 것이죠. 3월 4일에는 전화 면접 방식 1곳, ARS 2곳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3주간 대선 후보 지지도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월 2주차에서 20개 기관에서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지지도를 보면 윤석열 후보 43.7, 안철수 후보 7.6, 이재명 후보 37.9, 심상정 2.8%입니다. 없음 모르층은 5.9%고요. 2월 3주차에선 27개 기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42.6, 안철수 후보 7.5, 이재명 후보 39, 심상정 후보 2.9, 없음 모르층 6.0 이렇게 평균치를 나타냈습니다. 2월 마지막 4주차에서는 39개 기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평균 후보들 지지도를 보면 윤석열 후보 43.5, 안철수 후보 7.4, 이재명 후보 40.6, 심상정 후보 2.1, 없음 모르층이 4.6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보다 약 0.9%가 상승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0.1%가 하락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직전에 발표된 조사이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1.6% 상승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0.8%가 하락했고요. 없음 모르층에서는 4.6%로 지난주보다 1.4% 하락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보면 심상정 후보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로 좀 이동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없음 모르층의 또 일부에서도 이재명 후보로 이동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진보 진영이 조금
결속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012년 대선 선거일을 불과 1, 2주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여론조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거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2012년 12월 17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47.9, 문재인 후보는 46.8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10일에 발표된 조사를 보면 박근혜 후보는 49.9, 문재인 후보는 43.2%였습니다. 당시에 그 마지막 발표된 조사에 보면 박근혜 후보가 전주보다 약 2%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약 3.6%가 상승했고요. 당시에 이 결과를 놓고 박근혜 후보가 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쪽에서는 이겼다고 이렇게 환호를 했고요.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까니까 박근혜 후보는 51.6, 문재인 후보는 48.1%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 선거 불복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1년 동안 선거 부정이다, 선거 부정이다. 그래서 뭐 세종문화회관 등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 바 있었습니다. 정당 지지율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기준입니다. 2022년 3월 3일 발표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1.1, 국민의당 6.5, 더불어민주당 39.2%입니다. 정의당은 2.5%, 기타 등등 해가지고 무당층이 8.4%입니다. 2월 28일 발표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7.6%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7.6%고요. 이거를 보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발표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자들이 결속하고 있다는 것을 정당 지지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의 그 정당 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2017년 5월 9일 날 대선이 이루어졌죠. 2017년 4월 3일 정당 지지도를 보면 자유한국당 15%, 바른당 4.6%, 더불어민주당 39.6%, 정의당 8.9%, 국민당 18.6%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당, 국민당을 다 합쳐도 더불어민주당의 39.6%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었죠. 당연히. 이 정당 지도만 놓고 볼 때도 이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 당시에 야권 아니죠. 그 당시에 우리가 여권이었죠. 여권 단일 후보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과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당 지지도만 놓고 보면 말입니다. 정당 지지도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정당 지지도가 높아야 대선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정당 지지도가 41.1%, 더불어민주당보다도 2%가 높죠. 국민의당이랑 합하면은 약 48%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보다 약 한 7, 8% 높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 정당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2012년 12월 17일 발표된 정당 지지도를 보면 새누리당 46.4%입니다. 민주당 42%고요. 2012년 12월 10일 발표된 당 지지도를 보면 새누리당 47.2%, 민주당 39.9%입니다. 이 표를 보면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율과 국민당 지지율을 합하면 약 47.6%가 나옵니다. 그러면 2012년 12월 17일 발표된 새누리당 지지율 46.4%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 지지율이 높은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다. 당 지도만 놓고 보면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 대선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일서부터 3월 4일까지 9개 여론조사를 추출했습니다. 없음 모른 층이 2% 이하로 조사되는
여론조사 기관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45%, 46%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후보 단일화 이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약 한 6에서 7% 이렇게 사이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약 한 42, 43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한 2% 내외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균을 내보면 윤석열 후보는 50.2% 아니죠. 평균을 내보면 윤석열 후보는 44%, 안철수 후보 7.1%. 여기 또 허경영 후보가 또 한 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42.7%, 심상정 후보 2.0% 이렇게 평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조사 데이터를 갖고 한번 예상 결과를 보면 뭐 누구나 이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보면은 그래 윤석열 후보가 이 정도 이기겠다. 이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수치죠. 이건 보면 윤석열 후보는 예상 결과가 50.2%, 허경영 후보는 최대 1.7%, 이재명 후보는 43.7%, 심상정 후보는 3.0%, 기타 후보 예를 들면 뭐 김재원 후보 등등등 순서 후보들이 다 합해서 1.4%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상당히 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최소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타 후보가 층이 1.4%인데 사실 김동연 후보가 사퇴하면서 기타 후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0.00 100%, 0.1% 뭐 등등 해봐야 다 합해서 합하면 한 0.5% 나올까요? 그래서 여기에 1% 정도는 윤석열 후보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51.2% 정도 되겠죠. 또 허경영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경영 후보도 1.7%로 예상되고 있지만 실제 투표장 가면은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층들이 결국에 가서는 일부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허경영 후보는 지지도가 실제 얻은 1.1%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뭐 1.5%, 2% 이렇게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까니까 허경영 후보는 1.1%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도 투표 당일날 가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 후보는 약 한 52.5% 정도 득표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재명 후보와 또 심상정 후보가 또 여기 변수가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지금 3%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43.7%입니다. 근데 심상정 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6.2%를 득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표를 보면 약 3.2%가 이재명 후보로 이동했죠. 근데 막상 투표 당일날 내가 이재명을 지지해봐야 소용이 없어. 어차피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하는 지난 심상정 지지자들이 투표 당일날 심상정 후보로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좀 하락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2%만 하락해도 41.7%, 3%가 하락되면 40.7%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43% 이상 득표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대선과 비교해보는 이재명 후보 예상 득표율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볼 것도 없고요. 그냥 2012년 대선과 지금의 그 상황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득표율이 48.1%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아시다시피 좌파들까지 다 똘똘 뭉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득표율이 48.1%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면 심상정 후보 예상 득표율이 3%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예상 이탈률. 그러니까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있었던 분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탈, 윤석열 후보로 이동한 표심이 약 3%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이 아니라요. 각종 여러 조사 기관들에서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3%가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타 0.2%. 예를 들면 김재원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론조사상 0.2%로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통진당 계열인 지금 진보당 후보죠. 이렇게 봤을 때 약 6.8%, 토탈 6.8%가 무조건 지난 48.1%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면 6.8%가 빠져나왔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재명 후보 예상 득표율은 41.9%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뭐 여기서 우리가 윤석열 후보 득표를 생각해 보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 예상 득표율이 41.9%인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조사 결과를 분석을 비교해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최소 39%에서 43%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39%를 얘기하는 건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영선 후보가 39.5%인가 이렇게 득표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지금 이재명 후보로 이동한 심상정 후보의 지지자들이 투표 당일날 대거 다시 심상정 후보로 돌아오면 이재명 후보는 39.5%, 40% 정도 그렇게 득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지금 뭐 2012년 대선과 비교해보는 이재명 후보 예상 득표율, 뭐 등등 또 정당 지지도, 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또 대선 프레임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윤석열 후보의 승리는 예견되는 거죠. 다만 이제 몇 프로 차이로 이기느냐 이제 그것뿐인데 지금 뭐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8%에서 10%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정확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